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 기능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이 선택 기능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도와주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가지 선택 툴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선택 툴인 렉탱귤러 마키 툴과 엘립티컬 마키 툴이 있죠. 여기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은 사각형 선택이고요. 그 다음 엘립티컬 마키 툴은 원형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쏘 툴이 있죠. 이 라쏘 툴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하는 게 라쏘 툴인데요. 자, 이 라쏘 툴은 단점이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손으로 그리듯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한 선택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폴리곤 라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찍은 자리와 그 다음 찍은 자리를 선으로 이어줘요. 자, 찍어 볼게요. 클릭. 자, 손을 띄었죠. 마우스만 움직이면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찍은 자리와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는 자리가 직선으로 연결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또 찍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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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자,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드시고요. 마지막 처음 시작한 지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이어진 구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택 구역이 되겠고요. 이때 이동 툴을 이용하면 그대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라쏘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길게 연결을 했을 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짧게 연결하면 어느 정도 곡선도 전부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망고 부분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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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아주 가깝게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라쏘 툴로 그냥 그려서 꾸불꾸불하게 연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한 모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거의 원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길게 찍으시면 직선하고 직선이 돼서 각이 나오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짧게 주시면 원형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보면 여기 어때요? 원형 형태죠? 여기 이동 툴로 움직여 봐도 거의 원형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수학 같은 거 배울 때 원도 아주 짧게 들어가면 직선들이 모인 거라고 했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마그네틱 라쏘 툴인데요. 이거는 이 라쏘 툴이 자석같이 컬러의 경계면에 붙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확대를 여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쪽 망고 부분, 노란 부분과 바닥에 있는 식탁보 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구별이 되죠. 자, 이거를 포토샵에서 인지해서 알아서 그 컬러가 바뀌는 부분에 자동으로 붙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마그네틱 라쏘가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경계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그 경계선 근처에 가져가게 되면 자, 어떻죠? 붙어요. 이렇게 턱 붙죠. 자, 물론 여기서 바깥으로 많이 빼버리면 자, 해당 부분에 경계 부분에 또 붙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례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붙였을 때는 그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우스만 움직여 주시면 따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붙어요. 자, 이러다가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자, 그 다음에는 또 알아서 붙는 거예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붙는다
할 때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자동으로 붙는 곳은 자동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정교한 모양도 우리가 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특별한 노하우 없이 간단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그네틱 라쏘를 이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잘 붙지 않는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을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이고 잘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경계 부분을 따라서 마우스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서 마지막에 또 얹으면 동그라미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클릭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용해서 Alt 키 눌러서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자, 아니면 Ctrl C, Ctrl V 해서 붙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쉽죠? 네,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라쏘 툴, 폴리곤 라쏘, 마그네틱 라쏘 말고 또 있어요. 자, 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셀렉션, 퀵 셀렉션, 매직 밴드 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셀렉션은 내가 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일정 오브젝트가 자동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편리한 툴인데 완벽하지는 않아서 선택한 다음에 약간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컵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선택하려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컵이 포함된 사각형 박스를 그려줍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 박스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물체를 얘가 알아서 인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 대신 완벽하게는 안 돼요. 컬러가 좀 비슷한 경우에는 완벽하게 인식이 안 돼요. 사람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요거는 우리가 다시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경과 물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될 때, 이럴 때는 선택이 확실하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 안에 노란색은 이 망고가 유일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 거의 완벽하죠. 그렇죠? 그 대신 이게 노란색을 추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은 같은 물체로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인공지능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뭇잎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일일이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때 이 오브젝트 셀렉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바로 이 나뭇잎만 선택이 되게 돼요. 자, 간단하게 선택이 되죠. 조금 미진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만 수정을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꼬마를 선택할 경우에도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을 아예 지정을 해버리면 금방 선택이 되죠. 이 선택하는 오브젝트 자체가 복잡할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이렇게 좀 단순한 모양이나 경계선이 확실한 부분들은 금방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확대했을 때 이렇게 선택이 좀 덜 됐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라쏘나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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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둘러싸 주시면 자, 간단하게 이런 부분도 수정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오브젝트 셀렉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드에 보시면 지금 렉탱글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기본 모양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라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꼬마들이 4명이 있는데 자, 나는 지금 이 꼬마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렉탱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옷도 늘어져 있고 여기 무릎 부분이 겹쳐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여기서 라쏘로 바꿔줍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구역을 선택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요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게 렉탱글과 라쏘를 바꾸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면 나오는 퀵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이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붓하고 선택되는 구역 모양이 나오고요.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있는 브러쉬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마우스를 그림 위에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타겟 표시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 타겟 표시를 찍은 자리와 비슷한 주위의 컬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섬세하게 선택할 부분은 이 타겟 표시를 작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넓은 구역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여기 있는 크기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올리면서 선택할 구역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브러쉬와 연동이 되는데 브러쉬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즈만 보도록 하세요. 자, 사이즈를 적당히 주시면 여기서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하고 클릭하면 어때요? 그 주위에 비슷한 색들이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점점점 구역이 넓어지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물론 지금 찍는 크기가 클수록 좀 더 비슷한 색들이 선택이 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섬세하게 선택을 하실 때는 사이즈를 좀 줄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색깔이 있는 곳에 계속 이런 식으로 긁어주게 되면 그대로 선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택이 되게 되죠. 예, 이때 자, 다시 또 이렇게 긁으면 선택이 계속 합쳐져요. 자, 이것은 여기 있는 선택을 플러스로 계속 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자, 마이너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제외시켜 주면 그 제외되는 구역은 지금 선택된 구역 부분에서 빠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이고요. 이것은 그냥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클릭을 하면 여기는 해제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클릭했을 때 먼저 번이 해제되는 방식과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퀵 셀렉션으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퀵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플러스를 누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쭉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넘치는 부분이 생기죠? 자, 그러면 확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퀵 셀렉션에서 마이너스를 누르고요. 자, 요렇게 조금씩 해줍니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까지 먹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해제를 할 때는 조금씩 클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고 이 부분도 조금씩 빼주시고요. 다시 빠져버렸으면 여기 다시 클릭해서 자, 근처 부분을 적당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섬세하게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안쪽 부분 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을 들고 움직였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뚫리지가 않잖아요. 손잡이 안쪽은 뚫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대를 해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조금씩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많이 빠져버렸네요. 그럼 다시 플러스 누르고요. 조금씩 클릭을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빼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플러스로 여기를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퀵 셀렉션을 선택을 할 때 더하거나 빼는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 구역이 넓어지니까 조금씩 조절을 할 때는 그 근처에 놓고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컵 부분에 입이 닿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여기도 퀵 셀렉션으로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로 빼줍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하고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하나 얹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D. 자, 똑같은 걸 두 개를 얹어줄 수가 있죠. 네, 간단하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직 밴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직 밴드 툴은 퀵 셀렉션하고 좀 비슷한데, 자, 이 매직 밴드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마술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술봉으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합쳐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찍은 자리와 비슷한 주위 부분이 전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능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 그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툴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매직 밴드 툴, 마술봉은 컬러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곳에 쓸 때 제일 적합한 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마술봉으로 찍어주게 되면 Shift 눌러서 찍으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클릭해서 자,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전부 이렇게 다 찍어주면 되겠죠. 자,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마술봉으로 선택을 할 때 지금 찍는 위치 있죠? 그 위치에 있는 컬러와 비슷한 주위 컬러가 선택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 색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자, 이게 톨러런스입니다. 이 톨러런스 값이 올라가면 대충만 비슷해도 전부 같은 색으로 인식해요. 이게 낮아지면 완전히 같아야만 같은 색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을 줬어요. 찍으면 아주 작은 구역만 선택이 되죠. 자, 완전히 같은 컬러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낮은 수치를 주면 선택을 할 때 클릭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클릭 계속 찍어야죠. 자, 그럼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톨러런스 수치를 좀 높이면 편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클릭을 해주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 자, 이게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정도 해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선택되죠? 자, 좀 더 높여볼까요? 200. 선택이 안 됐나요? 자, 아닙니다. 바깥쪽까지 다 선택되죠? 자, 대충 비슷해도 전부 같은 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높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마술봉을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다 선택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적당히 여러분이 수치값들을 바꿔가면서 지금 선택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보시면서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톨러런스 값과 마술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 툴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이 선택 툴이 많은 이유가 그만치 포토샵에서 선택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다 이용해 보시고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세요. 포토샵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사진의 밝기를 보정하는 원리와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진을 후보정을 할 때 가장 간편하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밝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밋밋해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밋밋하게 보이는 이유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구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밝거나 전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자체가 밋밋해 보이게 되죠. 자, 이럴 때 사진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임의로 집어넣음으로써 사진을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 이 사진에서 밝기와 어둡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 팔레트를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히스토그램 팔레트는 윈도우에 가시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열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컬러는 각각 컬러들의 분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밝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채널에 있는 컬러 부분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루미노시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밝기의 분포, 어둡게 분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최소 단위가 뭐죠? 픽셀이죠. 자, 이 사진을 최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픽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최소 단위가 돼요. 자, 이 픽셀들을 밝기 분포에 따라서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으로 쌓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옮겨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하나를 전부 이 부분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이 이렇게 높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 픽셀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죠? 픽셀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아주 조금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픽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우면 무슨 밝기일까요? 블랙이죠. 블랙이 되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에서 제일 밝은 부분은 화이트겠죠. 이 부분이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밝기를 픽셀 전부 가져다가 여기에 쌓아 놓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엔 거의 없어요. 자,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밝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아요. 자, 주로 어디에 많이 쌓여 있죠? 중간 부분에 여기 있는 픽셀들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이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어두운 부분, 그 다음 밝은 부분, 그 다음 중간 부분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 되겠죠. 여기 있는 픽셀들이 이 부분만 쏠려 있으면 어두운 사진이 되겠죠. 그 다음 픽셀들이 여기만 쏠려 있으면 밝은 사진이 되고요. 중간만 쏠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밋밋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 분포를 임의로 조정을 해주는 게 되겠어요. 자, 밝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어두운 데는 없고요. 자, 밝은 데에 이렇게 많이 쏠려 있죠? 자, 전반적으로 좀 밝은 사진이 되겠어요. 주로 이런 사진 보면 좀 날라 보인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종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이건 어두운 사진이죠. 자, 벌써 보면 알 수 있죠? 자,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어두운 쪽에만 전부 쏠려 있고 밝은 부분이 아예 없네요. 중간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사진이죠. 자,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일부러 어둡게, 일부러 밝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두운 사진을 찍을 때 밝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요. 밝은 사진을 찍을 때도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히스토그램에서 전체적인 밝기 분포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들은 밝기라든지 컬러, 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레벨과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레벨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프 모양을 보이죠? 자, 여기 있는 레벨 부분에서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밝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밝은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화이트. 제일 어두운 부분은 블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어둡게 밝게 만드는 겁니다. 자, 레벨 창을 옆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지금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임의로 만듭니다. 자, 여기 있는 마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그래프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게 옮겨지는 원리는 제일 어두운 부분이 없으니까 자, 블랙을 여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래가 전부 블랙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블랙이 이 위치가 됐으니까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일종의 고무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무판에서 자, 아까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죠? 그러면 자, 원래 히스토그램에서 블랙 부분이 이 끝이에요. 그렇죠? 네, 레벨하고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히스토그램은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레벨에서 조정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까만색 부분이 여기가 되니까 이 아래를 잡아당겨서 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겨서 가져와서 붙인 거예요. 자, 이게 고무판이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여기 있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겨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겨지겠죠. 자, 고무판 위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을 잡고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지금 생겨났죠. 예, 당겨지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로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프리뷰를 꺼보시면 밝아지죠.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거는 어두워진 게 아니고요. 어두운 부분이 생긴 거죠.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전부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 밝은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잡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억지로 당겨서 밝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에 히스토그램이 또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밝은 부분도 어느 정도 생기고 어두운 부분도 생기고 중간 부분이 낮아지죠. 자, 이 위에 있던 게 이만큼 낮아졌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느냐면 원래 위치에 있던 여기와 여기 부분을 고무판을 잡아 당겨서 이 끝으로 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프리뷰를 꺼보면요. 자, 이거는 뭔가 막이 낀 것 같죠? 뿌예요. 그렇죠? 하지만 프리뷰를 켜보면 선명해 보이게 됩니다. 색도 전부 살아나게 되겠죠. 자, 이게 밝기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진들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 자, 찍고 보시면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고가의 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아무래도 렌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신경을 써서 찍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찍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이럴 때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후보정 한 번만 해주시면 DSLR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이런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하면서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두운 사진입니다. 자, 똑같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죠? 자, 밝은 부분이 없고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쏠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쪽이 당겨져서 이쪽으로 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하얀 부분이 완전히 날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보시고 중간으로 쏠려 있는 경우, 어둡고 밝은 곳이 적고 중간이 많이 쏠려 있는 경우는 이렇게 레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벨로는 안 돼요. 자,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좀 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쏠려 있는 것을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미는 방법은 이 부분을 잡아 당겨서 당겨오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러면 너무 밝아지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역을 당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만큼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완전히 날라 보이는 거예요. 좀 전과 같이. 자, 이럴 때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서
레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커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커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일단 없고요. 자, 다 끝난 다음에 OK만 누르면 되겠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이 커브는 레벨보다는 약간 복잡합니다. 자, 여기 인풋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인풋이 이 사진의 상태고요. 아웃풋은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 히스토그램과 레벨과 같이 이쪽이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 이 그림에서 제일 밝은 부분이 되겠고 중간 단계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자,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 그림의 밝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 지금 이 바의 밝기는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그대로 가서 그대로 오는 거죠. 정비례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같은 값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원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밝기가 이만큼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정도의 밝기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밝아졌죠? 그렇죠? 한 단계 이상은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이 정도로. 자,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도 전부 밝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밝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밝기가 다 올라가요. 자, 원래 가야 되는 부분보다 지금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게 됐죠? 자, 그리고 원래 여기도 이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요. 자, 그 이유는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 마우스를 그래프 위에다 얹으세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레벨 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거는 그냥 통짜로 움직여 주는 거지만 이번 것은 일정한 부분을 찍어서 올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줘요. 자, 이 그림 경우는 어두운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두운 곳을 좀 밝게 올릴게요. 자, 내가 여기를 드래그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쏠렸는데 문제는 밝은 부분이 너무 지금 더 밝아졌죠. 그렇지 않아도 밝은데 지금 더 밝아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내려요. 한 번 더 클릭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좀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임의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까는 밤, 저녁 같은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대낮 사진 같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 대신 이걸 너무 과다하게 내린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올리면 좋지가 않겠죠. 원본이 너무 엉망이면 안 되겠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어느 정도 중간으로 몰아줬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커브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 밝아요. 이것도 커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커브에서 조절을 하면 되죠. 자, 밝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밝은 부분을 낮춰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쏠리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두운 부분은 또 너무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비교를 해보면요. 좀 더 조절이 되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렇게 날라 보이는 곳의 디테일도 전부 살릴 수 있고요.
컬러도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의 밝기 어둡기를 조절하는 원리와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토샵에서 깔끔한 선택과 합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펜 툴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일부분만 보정을 한다든지 또는 합성을 한다든지 사진의 일부분만 선택해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할 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든지 퀵 셀렉션, 매직 밴드 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컬러가 완전히 구분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는 그나마 선택이 잘 되는데, 지금 이렇게 컬러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구별이 잘 안 가죠. 비슷한 계열일 경우에는 선택이 완벽하게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퀵 셀렉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 아래쪽까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대를 해 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 선택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선택해서 조금씩 더 찍어서 구역을 조금씩 넓혀주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경계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고요. 좀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쪽은 좀 낫죠. 그러나 자, 이렇게 위에 지붕같이 있는 부분에 색이 비슷하게 있는 부분들은 또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붓 사이즈를 또 조절을 해서 또 일일이 다 찍어 주셔야죠. 이렇게 작게 해서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일일이 찍으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찍다 보면 또 이게 넘쳐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깔끔한 선택이 안 되죠.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버섯 같은 식물이라든지 사람 이렇게 필요한 그 부분만 떼어낼 때 여기 있는 선택 툴로는 한계가 있죠. 좀 더 깔끔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펜 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게 펜 툴 기능인데요. 자,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둘러싸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대충 따봤습니다. 시간상. 물론 더 깔끔하게 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리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충 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 직선이 나오죠. 자, 여기도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같이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꾸불꾸불 찌글찌글하게 나오죠. 그래서 깔끔하게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펜 툴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둘러쌉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자, 이렇게 펜 툴로 그리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볼 테니까 지금은 일단 만드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메이크 셀렉션을 해주면 얘가 선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깔끔한 직선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펜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런 선택 툴로 선택했을 때에 비해 훨씬 깨끗한 경계선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펜 툴을 쓰는 걸 배워야 되겠죠. 자, 이 펜 툴은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인디자인,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캐드라든지 3D 프로그램에도 이 패스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베지어 곡선이라고 하죠. 이 패스로 그리는 방법을 일러스트레이터든 포토샵이든 어디서든 한 번만 익혀 놓으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금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 기능은 꼭 익숙하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시더라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 툴이 익숙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도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펜 툴은 못과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땅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고무줄이 와서 하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못을 땅 찍으면 고무줄이 와서 이어주죠. 자, 어때요? 여기 사각형 포인트가 보이고 중간에 선이 하나 생겼죠? 이게 이제 고무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찍힐 못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 찍으면 또 연결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땅 찍으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고무줄이 계속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제일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하고 끝이 이어지는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메이크 셀렉션을 해주면 이게 선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또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이 펜툴로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땅 찍고 이렇게 땅 찍고 이렇게 땅 찍다 보면 직선은 잘 그리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확대를 해보면 펜 툴을 다시 누르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붕 떠버리죠? 자, 그러면 아래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땅땅땅 찍어서 아주 가깝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죠. 이렇게 직선 형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곡선 형태를 만들 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곡선 형태를 만들 때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전부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곡선의 형태를 갖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와서 여기를 곡선을 찍으려면 여기는 펜툴로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이게 완벽한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굉장히 많이 찍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 펜툴로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거의가 처음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본 강의를 여러 번 듣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를 찍으면 직선이 나오고 여기를 찍으면 직선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 찍을 때 찍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죠. 좌측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핸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이 핸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 선이 뭐라고 그랬죠? 고무줄이라고 했죠. 이 고무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이 위로 휘게 되는 거죠. 자, 핸들의 끝과 여기 있는 고무줄은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매듭이 맺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고무줄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중간에 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니까 이 끝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고무줄은 당연히 이렇게 달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게 곡선을 만드는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당긴 것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마우스로 당긴 부분. 자, 그런데 똑같이 반대에 대칭으로 지금 나오고 앞서 그려진 고무줄이 여기 있는 핸들의 영향을 지금 받죠. 자, 그러면 내가 당기는 것은 뭐예요? 이걸 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당겨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핸들은 왜 나왔을까요? 이 핸들은 다음에 찍힐 점과 이어진 고무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에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찍으면 고무줄이 직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여기 어땠어요? 직선을 이 끝이 잡아 당겼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땅 찍으면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고무줄을 이 끝부분이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겠죠.
찍어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곡선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펜툴로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마우스로 하시다 보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펜툴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레이어 팔레트를 여시면 이 끝에 패스라고 팔레트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이것은 윈도우에 가셔서 패스라는 팔레트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든 이 패스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워크 패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때 여기 있는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없어지죠?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이 워크 패스라는 걸 누르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클릭해서 당기면 자, 여기 있는 한 점을 얘가 당기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오죠. 자, 그러나 우리는 반원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든 거 지워볼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다시 찍고요. 그 다음 여기를 찍은 상태에서 당기세요. 쭉 당겨주면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만한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에 또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도 당기고 여기도 당겨서 반원의 완만한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한 점을 당기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오지만 이것은 세 점이 있고 그 점과 점 사이를 한번 당기고 점 사이에 있는 고무줄을 또 한번 당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만한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당기는데 자,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이 삐뚤어져요. 왜 그러느냐면 자, 여기 있는 중간을 기준으로 이 핸들과 이 핸들의 모양이 똑같아야 이 곡선과 이 곡선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핸들이 삐뚤어져 있으면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핸들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곡선도 당연히 기울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핸들을 똑같이 빼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클릭하시고요. 클릭하고 당길 때 그냥 눈대중으로 당기지 마시고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직선. Shift 키는 항상 직선, 정, 45도.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요거 직각도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직선으로 빼줍니다. 수평으로. 자, 그 다음, 자, 이 핸들과 떨어진 정도랑 비슷한 부분에 한번 찍어주시면 이렇게 반원 형태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Shift 그려서 빼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 또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파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완만한 파도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전부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고요. 클릭합니다. 그럼 직선이 나오죠? 자, 여기 또 클릭 Shift 누르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클릭해서 Shift 눌러서 45도를 만들고요. 여기에 찍어주면 이런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죠.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도형 형태를 전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이게 펜 툴의 가장 기본 원리와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찍으려고 했더니 연결이 돼버리죠. 자, 나는 이거 끝나고 여기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없어졌네요. 요거 누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클릭, Shift 45도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45도 그려줍니다. 자, 좀 삐뚤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 또 엔터. 자, 눌러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전부 쉬프트예요. 이런 식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모양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반원과 그 다음 물결 모양 이런 것도 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후보정을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물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인물 사진은 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잡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빛의 양에 따라서 퀄리티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지금부터 포토샵의 기본 기능들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물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얼굴에 잡티도 많고 주근깨도 많고 전체적으로 색감도 굉장히 밋밋하죠. 자, 이런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에 있는 인물 사진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오게 되죠. 자, 여기서 위에 있는 레이어를 필터에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을 해서 뿌옇게 흐려주게 됩니다. 자, 가우시안 블러 주시고요. 뿌옇게 흐려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뿌옇게 흐려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보면 여러 가지 잡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느 정도 뿌옇게 됐지만 이런 데는 많이 남아 있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합쳐 줄 거예요. 자, 보통 여기서 오페시티 같은 걸 주시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좀 뿌옇게 몽환적인 사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진들은 인물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뿌옇게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드 값을 이용해서 합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상단에 보시면 현재 노멀로 나와 있죠. 이 노멀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세 파트만 알아보시면 돼요. 멀티플라이, 스크린, 오버레이 이 세 가지만 알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우선 멀티플라이는 위쪽에 있는 그림의 어두운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을 합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죠. 자, 그 다음 스크린. 스크린은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밝은 부분을 합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기가 밝게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 오버레이는 위에 있는 레이어의 밝은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밝은 부분과 합쳐지고요. 위에 있는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과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채도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버레이를 주시면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어두워지죠. 자, 그러면서 채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멀티플라이는 어두워지고 스크린은 밝아지는 거고요.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보면 멀티플라이보다 조금 더 밝게, 멀티플라이보다 조금 더 어둡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스크린은 밝기를 적용하는 정도 값을 좀 더 약하게 줄 건지 좀 더 강하게 줄 건지. 자, 어때요? 밝기가 확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라이튼과 컬러 닷지를 이용을 해서 정도 값을 조정하게 돼요. 자, 오버레이는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해서 채도를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소프트 라이트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자, 오버레이는 좀 더 강하죠. 소프트 라이트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하드 라이트는 좀 더 강하게. 자, 그래서 이 모드 값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세 가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세 가지, 여기 있는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있는 그림에서 밝게 적용을 할 건지 어둡게 적용할 건지 대비를 올려줄 건지만 결정을 하시고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이것만 결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준 상태에서 여기 모드를 누르시고요. 오버레이를 줘봅니다. 자, 그러면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올라가고요.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먹고 채도가 올라가서 자, 생기가 있어 보이죠? 자, 꺼볼게요. 그렇죠? 훨씬 생기 있고 여기 있는 잡티들도 어느 정도는 뭉개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버레이보다 조금 약하게 줘볼까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반면 이런 잡티들이 좀 더 올라오고 대비는 좀 적게 먹고 채도도 조금 낮습니다. 그렇죠? 오버레이는 좀 더 강한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버레이를 준 상태에서 아래쪽에 원본 이미지 있죠? 여기에 잡티를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켜지면 위와 아래가 합쳐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툴 팔레트에서 스팟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키울게요. 자, 이 스팟 힐링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잡티들을 없애줍니다. 자, 레이어는 아래쪽을 선택해야 돼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가우시안 블러로 어느 정도 뭉개줬기 때문에 잡티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래는 지금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자, 아래쪽 선택을 하시고 스팟 힐링 브러쉬로 이런 잡티들을 어느 정도 손을 봐줍니다. 되도록이면 클릭해서 잡티들을 보정을 해주시고요. 이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건 안 좋으니까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면 전부 지금 없어지죠? 이렇게 없애줍니다. 자,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이런 부분도 살짝 없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찍으시고요. 자, 스페이스 눌러서 위치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자, 전부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드러운 피부 톤을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없애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많이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피부가 얼룩덜룩하면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 그 다음 좀 더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자, 그 다음 위쪽에 가우시안 블러 준 부분 있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손을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좀 더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조절이 돼요. 자, 아예 처음부터 원본에다 한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드로 합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결과물 상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물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자, 오버레이를 소프트 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잡티 같은 건 좀 올라오는 대신에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아까 같이 오버레이를 주면 잡지 같은데 광고 같은데 나오는 그런 연출이 되지만 여기서 소프트 라이트를 주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도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버레이를 적용을 했을 때 너무 심하다,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오페시티를 이용을 해서 정도값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완전히 100% 올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자, 여기 있는 오버레이를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버리면 여기는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는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오버레이를 준 상태에서 오페시티 값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그 중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채도가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채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페시티를 일단 원래대로 올릴게요. 자, 채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자, 레이어 팔레트 아래쪽에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죠. 자,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값을 약간만 낮추세요. 채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표정이나 얼굴 형태를 조금 보정을 해줄게요. 자, 지금 이 결과물은 이 세 가지가 합친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Shift를 누르고 동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들어다가 복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위에 똑같은 게 복사가 돼서 나오죠? 이 세 개를 합치겠습니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머지 레이어 기능으로 세 개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꺼도 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이 위에 머지 시킨 것은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다 합치지 않고 왜 하나를 더 만들었느냐? 자,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전으로 돌아가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합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복사를 해서 하나를 원본을 놔두고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터에 보시면 리퀴파이라고 있어요. 자, 이 리퀴파이 필터는 인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입술부터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술을 약간만 넓게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조금 좁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입술 형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프리뷰 꺼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입술 형태는 여기 마우스라고 나와요. 자, 여기 Face Aware Liquify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eye, nose, mouth, face shape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직접 마우스 위드 값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마우스를 위에 얹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죠. 이건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여기 가져가면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입술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스마일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마우스 얹고요. 약간만 입꼬리를 올려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올리지 마시고요. 적당한 상태에서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일부러 조정한 것 같은 위화감이 들지가 않겠죠? 자, 아랫입술이 조금 두꺼운 것 같으면 약간 올려주고요. 로어 립이라고 나오죠? 로어 립, 어퍼 립은 위에 입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전부 입술 모양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턱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친 하이트라고 나오죠. 자, 이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페이스 쉐입에 보시면 있습니다. forehead, 이마고요. 친 하이트, 여기 있는 턱 길이, 조우 라인, 턱 넓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 넓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굴 전체를 약간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약간 좁혀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마 부분을 약간만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눈 부분이 있죠. 눈 부분도 넓이나 높이를 전부 조절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틸트도 있네요. 자, 이것은 눈을 이렇게 기울여 줄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눈이 너무 치켜 올라가거나 너무 처져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얼굴의 형태 모양을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OK 하죠. 자, 그러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갖죠.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간단하게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인물 사진 찍으셨을 때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인물 사진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쓰시는 분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포토샵에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받은 사진을 후보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접하게 되죠. 지금부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그 분류마다
후보정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원본 사진이 정말 엉망으로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후보정을 해서 전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종류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히스토그램을 열어봅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이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히스토그램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히스토그램을 열어주시게 되면 자, 이 사진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 사진에서 제일 밝은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일 끝이 완전히 밝은 상태, 화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왼쪽 끝 부분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 블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밝기 단계가 점점 올라가서 이 전체가 화이트부터 블랙까지의 밝기 단계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히스토그램을 여신 다음에 지금 컬러라고 나오죠. 자, 히스토그램에 이 컬러로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사진에 쓰인 모든 컬러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RGB, CMYK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밝기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거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채널 부분을 누르셔서 루미노시티, 밝기만 보는 것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사진에 밝기가 나오게 돼요. 아까 보신 컬러는 각 원색감마다의 밝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루미노시티는 전부 합쳐진 이 사진의 밝기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두운 곳에 많이 쏠려 있고 밝은 곳은 뭐 거의 없죠. 중간 단계가 좀 있죠. 자, 이런 사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은 밝은 곳도 없고요. 어두운 곳도 별로 없어요. 전부 중간으로 쏠려 있죠. 자, 이런 사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밝기에만 몰려 있죠. 자, 이렇게 밝은 데만 몰려 있어서 사진이 뿌옇게 보이는 식으로 날라 보이죠. 이런 사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사진은 어두운 부분은 잘 없고요. 밝은 데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일정한 밝기 이상만 몰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사진도 보시면 완전히 어두운 곳에만 쏠려 있습니다. 밝기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또 밝은 곳에 쏠려 있죠. 이렇게 사진의 분류를 보시면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밝기에만 쏠려 있는 사진, 어둡기에만 쏠려 있는 사진, 그 다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중간이 잘 없다든지 또는 이렇게 중간만 몰려 있다든지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후보정을 해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두운 데만 몰려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후보정을 해주실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커브에 들어가서 많이 쓰시죠. 자, 커브 들어가서 자, 커브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히스토그램에 어두운 곳 쏠려 있죠? 커브 부분을 보셔도 지금 어두운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두운 곳을 좀 밝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밝게 만들어 줬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쏠려 있는 부분이 우측으로 좀 지금 밀려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없던 부분이 지금 이만큼 생겨났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밝기를 좀 주시는 건데, 문제는 밝은 데가 더 밝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는 조정을 해줄 수 없고요. 자, 어두운 데는 어느 정도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밝은 데는 약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올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밝은 데가 완전히 날라 보여서 이 밝은 데를 내린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색이 이상해져 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커브가 한계를 갖습니다. 자, 이럴 때 이용하는 방법은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 상태죠. 자, 이걸 클릭 드래그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모드를 눌러주세요. 자, 이 모드에 들어오시면 세 가지 구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둡기를 합치고 밝기를 합치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게 만들어주고 밝은 데는 조금 조절을 해주고 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게 여기 있는 오버레이 구역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세 가지의 각각 파트의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멀티플라이와 스크린, 그 다음에 오버레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어둡기 부분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어둡기를 합친다고 그랬죠. 자,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멀티플라이가 기준으로 다크는 좀 덜 어둡게, 컬러 번은 좀 더 어둡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어두운 상태인데 더 어둡게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스크린 구역과 오버레이 구역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스크린을 보시면 어떻죠? 밝아지죠. 자, 그리고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세요. 자, 이쪽 부분은 없었었는데 올라오고 이 부분도 조금 구역이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밝기가 올라갔죠? 노멀에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 그렇죠? 자, 하지만 컬러 닷지는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크린이 어느 정도 적당하겠죠. 자, 여기 있는 라이트는 스크린보다 좀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멀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크린이 좀 낫고요. 자, 그 다음 오버레이는 밝은 데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이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거죠. 지금 어두운 부분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어둡기는 더 어둡게 하고 밝기는 올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크린을 써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을 줬어요. 꺼볼까요, 눈을? 전반적으로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조절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 레이어 아래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어드저스트먼트 기능을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모두로 위와 아래를 합쳐줄 경우에는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기능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진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위에 있는 사진의 밝기와 아래에 있는 사진의 밝기를 지금 합친 상태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줘도 안 되고 여기에만 줘도 안 되고 이 두 개의 레이어가 합쳐진 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커브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어둡기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약간 더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껐을 때와 이것도 껐을 때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기능이 이 아래로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두운 사진을 조절하게 돼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하죠. 이런 경우는 똑같아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노멀을 누르시고요. 멀티플라이 하면 더 어두워지니까 안 되겠죠. 자, 일부러 이런 사진을 분위기 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로등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주위 빛 때문에 좀 더 어둡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멀티플라이 같은 모드 값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어두운 사진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밝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스크린을 적용시키면 좀 더 밝아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컬러 닷지를 주면 좀 더 밝아지는데 밝기가 확 올라오고 어둡기는 그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밝은 데는 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사진에 대비를 줄 수가 있겠죠. 소프트 라이트와 하드 라이트를 줘서 좀 더 정도값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을 줬어요. 자, 그러면 밝기가 좀 적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가셔서 자, 지금 보시면 채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죠? 이런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채도가 좀 낮아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휴 세츄레이션 적용을 시켜서 세츄레이션 값을 약간 높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커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커브 올라와 있죠? 자, 어둡기
조금 내려주고 밝기 약간 올려서 이렇게 조절해주면 좀 더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꺼보면 그렇죠? 이런 하늘 배경이 좀 더 파랗게 바뀌죠. 자, 완전히 꺼보면 켜보면 그렇죠? 좀 더 사진이 살아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둡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밝은 사진입니다. 자, 이 눈 올 때 찍으면 거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밝은 부분으로 쏠려서 하얗게 나와버리죠. 자, 이런 사진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이트가 너무 들어가서 색이 완전히 날라버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면 좀 더 나은 사진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들어가셔서 커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전체적인 밝기만 조금만 낮춰주셔도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나무 부분이 전부 살아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채도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세츄레이션 값을 약간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좀 더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거 한 번 한다고 해서 사진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죠. 원본에서 많이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게 수정해 주는 게 나중에 결과물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많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꺼보면 켜보면 이쪽으로 많이 지금 쏠려 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에 모드를 적용시켜도 됩니다. 자, 이때는 어때요? 스크린 구역에 있는 밝기를 합치는 걸 주면 안 되겠죠? 더 밝아지니까 어둡기를 합쳐주는 이 멀티플라이 구역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크는 원래 거와 똑같고요. 멀티플라이를 주시면 어때요? 많이 어두워지죠? 자, 이거와 이 상태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은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게 너무 많이 심하게 먹었다 싶을 때는 여기서 오페시티를 이용을 해서 약간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꺼보면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두 번만 수정을 해도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노출이 너무 심한 거죠. 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을 때도 노출 값을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멀티플라이만 주셔도 완전히 다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데 선명도도 전부 올라가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후보정을 할 때 막 여러 가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들어가서 복잡하게 하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모드값만 주셔도 아주 간단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많이 쏠려 있는 경우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좀 만들고 이 부분도 좀 만들고 그렇죠? 좋은 사진은 밝은 데도 좀 있고 어두운 데도 있고 이렇게 돼야 대비가 되는데 밝은 데도 없고 어두운 데도 없어요. 중간만 있어요. 사진이 밋밋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복사를 해놓고 뭘 이용합니까? 자,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두운 이 오버레이 값을 이용을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는 소프트 라이트를 이용을 하면 노멀보다는 훨씬 나아지죠. 자, 오버레이를 주면 좀 더 강하게 먹죠. 이게 중간 값이고 이 오버레이보다 약하고 이 오버레이보다 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소프트 라이트를 주신 다음에 여기서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너무 심하게 먹었다 싶으면 오페시티 조절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셨을 때 채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럴 때는 채도를 약간만 낮춰줘서 너무 쨍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에서 세츄레이션을 약간만 낮춰주죠. 너무 낮추면 물 빠진 사진이 되니까 여기 있는 0 부분에서 조금만 낮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채도가 난 좀 높은 게 좋다 싶으시면 채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교를 해보시면 히스토그램에서 이 부분이 옆으로 좀 더 퍼지면서 어둡고 밝은 부분을 만들어냈죠. 자, 이런 사진도 어때요? 자, 이 사진은 좀 전 사진보다 더 중간으로 쏠렸죠. 이 완전히 없어요. 어두운 부분이 완전히 없고
밝은 부분은 조금 있는데 거의 다 중간에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붙이고 여기도 좀 당겨서 이쪽으로 붙이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복사한 다음 자, 여기서 오버레이 같은 거를 주시면 어때요? 너무 심하게 먹죠? 자, 그 다음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줘버리면 너무 밝은 곳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자, 이때는 멀티플라이를 주셔서 어둡기를 좀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컬러가 살아나게 되죠. 자, 근데 아까처럼 너무 컬러가 과다하게 살아난다 하실 때는 여기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세츄레이션 값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 상태에서도 보면 아예 어두운 부분이 조금 적게 먹었어요. 그죠? 자, 이런 거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겠다 하면 이땐 커브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조절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만 더 낮춰주시고요. 여기는 약간만 올려주시는 거죠. 약간만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심하게 조절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커브에서는 약간씩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둡고 밝고가 더 생기는 반면 색이 더 확 올라오죠. 자, 이러면 너무 올라오니까 이때는 휴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만 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번 경우에는 밝은 데 좀 있고 어두운 데도 있고 그죠? 네, 두 가지가 따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복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주시면 자, 밝고 어두운 곳이 양쪽으로 밀려나죠. 네, 근데 너무 강하다 싶으면 소프트라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소프트라이트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죠? 네,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너무 붉은기가 좀 많이 돈다 싶으실 때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자, 휴 세츄레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자, 컬러 바란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컬러 바란스에 들어가셔서 자, 붉은기가 좀 많이 돈다 싶을 때는 여기는 레드 부분을 약간 빼줍니다. 자, 그 다음 마젠타도 약간 빼줘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 대신 이거는 심하게 빼면 안 됩니다. 확 빼면 이런 식으로 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만 빼줘요. 자, 레드를 빼려면 사이언을 올리는 거고요. 마젠타를 빼려면 그린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약간씩만 조절을 해주죠. 그 다음에 자, 푸른기도 빼겠다. 그러면 약간 옐로우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죠. 자, 이 사진의 컬러는 아무래도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렇게 빼지 않고 채도만 낮추시겠다 할 때는 또 이렇게 세츄레이션 들어가서 세츄레이션만 조금 낮춰주면 채도가 좀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붉은기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세츄레이션을 좀 낮춰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진 형태에 따라서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후보정을 해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도 있고 해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이런 식으로 한두 번씩만 터치를 해서 여러분 사진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